이미 이름을 들어봤다시피 자바 언어는 우리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이야기해요.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이름으로 봤을 적에 객체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뭐 객체 단위로 생각한다.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언어가 기존 언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C 언어를 들 수 있는데 C와 같은 기존 언어는 변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는 내내 변수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테자 n,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에 변수 n을 만들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변수 n에다가 5를 넣고 그 다음에 변수 n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럼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그 7을 요 변수 n에 넣는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는 보통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변수의 값을 바꾸고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니까 변수에 맞춰져 있어요. 변수 초점. 거기에 비해서 객체지향형 언어인 자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객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형 언어는 변수 사용에 초점을 두는 기존 언어와 달리 객체 사용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객체는 뭐죠? 우리말로는 그냥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다 자바 언어에서 말하는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있는 예제로 은행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입니다. 그래서 KB라는 국민은행 말하나요? KB라는 은행 계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요. 앞에는 변수를 생각했죠. 변수 n. 그러나 여기서는 은행 계좌 KB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 kb.deposit 이름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국민은행 계좌에다가 deposit 입금한다. 얼마를 입금하나요? 500원을 입금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kb.withdraw 출금한다는 뜻이죠. 아까는 500원을 입금했는데 이번에는 300원을 출금한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고 또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은행 계좌를 만들고 은행 계좌에 500원을 입금하고 300원을 출금하고 그래서 보다시피 변수 사용에 초점을 맞춘 기존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자바 언어는 객체 사용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제도 볼까요? 예를 들어서 car 마이카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나의 자동차인데 요 나의 자동차를 forward 전진시키기도 하고 my car 좀 stop 내 자동차를 정지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진시켰다가 어떨 때는 정지시킨 이런 식으로 객체 단위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객체지향형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바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바 언어는 객체 단위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체와 변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제로 알 수 있다시피 객체는 변수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객체가 우리말로는 사물이죠. 사물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은행 계좌나 자동차나 뭐 학교나 또 공책이나 컴퓨터나 전부 다 객체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적에 변수 단위로 프로그램하면은 변수는 너무 작은 개념 아니에요? 정수,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이런 건 너무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적에 이런 단위로 변수 단위로 프로그램은 너무 상세해야 되고 또 복잡해져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면 객체는 굉장히 큰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계좌, 자동차, 학교 이런 건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수에 비해서 상세하지 않고 큰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화할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나 자동차나 이런 객체를 한번 만들어 두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도 수월한 거예요. 재사용이 수월한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객체를 만들어 두면은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수월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대규모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가 굉장히 큰 규모, 예를 들어서 뭐 10만 라인, 100만 라인 이런 규모의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다. 갈수록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져야 되기 때문에 라인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 라인 복잡한 프로그램을 변수 단위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같은 10만 줄이라도 객체 단위로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또 재사용의 효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객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객체는 우리가 크게 속성과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attribute, behavio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행계좌 같으면 속성이 뭐가 있을? 속성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름, 예금주 이름, 은행계좌를 개설한 날짜, 현재 잔고 등이 요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은행계좌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입금, 출금, 잔액조회,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제조 연월일, 모델명, 색상, 출고 가격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동차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전진, 후진, 멈추기, 주차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 왜 갑자기 이런 객체가 속성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냐니까 우리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객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부분과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behavior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객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객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클래스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는데 클래스. 객체와 클래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객체는 클래스에서 만듭니다. 마치 뭘 볼 수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붕어빵을 좋아하죠. 길거리에서 붕어빵 많이 팝니다. 근데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던가요? 붕어빵 만드는 털이 있어요. 기계가 있잖아요. 붕어빵 만드는 털이 있습니다. 붕어빵 털이 있어야지 그 털에 밀가루와 팥을 넣고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뭐냐니까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클래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니까 그 객체를 만드는 털,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계좌나 자동차라는 요 객체를 만들려면은 은행계좌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만들려면 털부터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가 먼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은행계좌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계좌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냐니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클래스라고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을 뱅크 어카운트라고 합시다. 그럼 클래스 뱅크 어카운트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 안에다가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넣는데 아까 객체는
속성 부분과 행동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도 이 코드로 작성해야 되는데 속성 부분을 나타내는 변수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 부분을 나타내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소드는 우리가 C 언어에서 말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은 모양이 함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계좌 같으면은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명, 예금주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잔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입금, 출금, 잔액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은행 계좌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뱅크 어카운트 이 부분이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금, 출금, 그리고 잔액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속성을 나타낼 적에는 얘가 인테저 타입이다. 잔액은 정수 형식이다 라고 우리가 선언했고요. 입금, 출금, 잔액조에는 각각 영어로 이렇게 쓰고 파라미터를 뒀어요. 이게 왜 파라미터를 뒀을까요? 입금을 한다면 이 은행 계좌에 얼마를 입금할 건가 그걸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입금 금액을 파라메타로 줬고요. 잔액 조일 적에는 파라메타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고요. 여기 점점점으로 나타나 있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n만큼 입금을 하면 여기 있는 잔액이 n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잔액이죠. 잔액은 원래 밸런스에다가 n만큼 그러니까 원래 잔액이 밸런스인데 거기에다가 n만큼 입금을 한 금액으로 밸런스가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출금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금하면은 잔액이 그만큼 감소할 테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조회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턴 반환하면 되겠어요. 어떤 값을 반환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잔액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밸런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 계좌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쉽죠? 얘가 이제 은행 계좌에 대한 클래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클래스는 틀이에요. 이 틀로부터 붕어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객체를 생성하려면은 클래스에 대해서 new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뱅크 어카운트라면은 뱅크 어카운트 KBNH, KB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계좌, NH 농협은행 계좌라고 하고 KB는 new 뱅크 어카운트, NH는 new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면은 요 은행 계좌라는 붕어빵 틀에서 KB라는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동일한 붕어빵 틀에서 이번에는 NH라는 붕어빵 은행 계좌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제는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kb.deposit 500 국민은행 계좌에다가 500원을 입금하고 농협은행 계좌에다가 1000원을 입금하고 농협은행 계좌에서 300원을 출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자바 언어로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이런 코드를 우리가 넣어 두려고 하는데 코드 한번 읽어 볼까요? 먼저 앞에 인 것처럼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이름입니다. KBNH. KB는 뉴 뱅크 어카운트, NH. 그래서 국민은행 계좌를 붕어빵 틀에서 만들고 농협은행 계좌를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죠. 그리고 KB에다가 500원을 입금하고 농협에다가 1000원을 입금하고 그러면 잔액이 각각 얼마 될까요? KB는 500원, NH는 1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kb.getBalance 하면 요거는 kb 안에 있는 잔액을 조회해 가지고 그거를 변수 n에다가 넣는 건데 당연히 500원이 들어있으니까 잔액이 5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요 n 안에는 500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kb에서 요 n 500원만큼 출금을 하고 그럼 kb는 잔액이 0원이 되겠죠. 그 출금한 금액만큼을 NH에다가 디파짓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KB 잔액은 0원이 될 거고 NH 잔액은 1,50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KB는 0원, NH는 1,500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잘라와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카피를 해가지고 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 test.java 자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아까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있었죠? 요놈 카피해 와요. 그래가지고 순서는 관계없고 요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테스터 클래스하고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요렇게 한 다음에 제대로 들어 있으니까 얘를 저장하고 그리고 요걸 컴파일 해봐야 되겠죠. javac test.java 컴파일 하면은 test.class가 만들어지는데 실행을 해봅시다. java test 하면은 KB는 잔액이 0원, NH는 잔액이 1,500원 우리 예상대로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적에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든다. 그렇죠?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잔액 조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 사용에 대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